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기 보시는 것과 아주 마찬가지로 19년차 교사가 예비 교사에게 전하는 조언. 제가 벌써 교사가 된 지가 19년째가 되었습니다. 19년째 교사로 일하면서 우리 교사를 꿈꾸는 우리 후배들에게 좀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오늘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교사의 꿈을 갖고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계실 텐데, 일단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대학에서 교과 지식을 공부하실 때 그 교과 지식은 그냥 지식으로 이론으로 끝나는 그런 내용이어서는 곤란합니다. 그 교과 지식이 학교 현장에 와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많은 그 변화가 일어났죠. 임용고사도 단순히 과거에 그냥 지식, 암기력, 그런 중심의 어떤 임용고사가 이제 아니죠. 정말 그 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 지식은 학교 현장에 와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체육교사인데 대학에서 스포츠 역학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스포츠 역학 안에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론들을 그냥 공부하고 배우고 시험 보는 것, 그렇게 해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스포츠 역학을 학교에 나와서 체육교사로서 수업을 할 때, 농구를 수업할 때, 배구를 가지고 수업을 할 때 어떻게 스포츠 역학적 지식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더 재미있게, 더 유익하게, 더 교육적인 체육 수업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바로 학교 현장 적용 중심의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여러분들 이론으로만 끝내지 않고 학교 현장에 나와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상상들을 계속 하시면서 교과 지식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수업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급 운영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이런 거 배우는 게 없다고요? 그러면 준비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수업 전문가로, 학급 운영 전문가로 여러분들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어려운 시험을 통해서, 임용고사를 통해서 교사가 되더라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을 아마 현장에 나오시면 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거는 시험에 합격하고 불합격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대학에서 이런 전문가로 수업을 잘하고, 어떤 체육 수업을 잘하고, 영어 수업을 잘하고, 국어 수업을 잘하는 수업 전문가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지도 경험, 가르치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냥 앉아서 교수님들의 설명을 듣고 이해하고 고개 끄덕끄덕 하는 것 정도 갖고는 이 수업 전문가가 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내용들을 수업 현장으로, 대상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또는 초등학생으로 염두에 두고 수업을 해보는 경험, 실제 수업의 경험들이 쌓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수업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에서 학급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지 않나요? 아니면 부족하게 배우나요? 실제 현장에 나오면 많은 교사들이 담임 교사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근데 학급 운영에 대한 어떤 그런 전문성이 전무한 상태에서 현장으로 나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급 운영 전문가로서 준비되기 위해서는 어떤 학생들에 대한 이해,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이해, 또 그들의 어떤 삶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관심,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런 것들이 예비교사 때 잘 쌓여 있지 않다면, 정말 내가 사람에 대한 관심 별로 없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는 것이 힘들고 나는 오히려 어떤 기계나 아니면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교사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교사가 된다는 것은 끊임없이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만남의 연속입니다. 동료 교사와의 만남, 또 학생들과의 만남, 이런 만남의 연속이고 연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과의 만남이 부담스럽고 두렵다면 저는 교사를 하지 말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전문가, 학급 운영 전문가로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임 교사가 되었을 때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초임 교사들이 사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표를 쓰고 나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과거처럼 교사가 그렇게 안정적인 직업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다루는 것이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다루기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떤 일도 일어나고 뭐 사건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수업의 전문가, 학급 운영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현장에 나와서 많은 어떤 부딪힘,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성장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 너무 준비되지 않으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한 3년차, 4년차 때 교사를 그만두는 경우도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현장을 더 이해하고 이런 전문가로서 준비돼서 학교에 교사로 나오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임용고사 필기, 면접, 수업 실현에서 보면 단순 이론과 단순한 어떤 그런 학문적 이해만 갖고는 이 과정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필기에서도 그렇고요, 면접에서도 그렇고요, 수업 실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는 경험, 아니 꼭 학교 현장이 아니더라도 지도 경험에서만 쌓일 수 있는 이 실천 지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천 지식. 실천을 통해서만 쌓아질 수 있는 그런 노하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 내에서만, 도서관에서만 공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현장에 나와야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현장에 나와 봐야 합니다. 관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들과 대화를 나눠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좋은 교사로, 능력 있는 교사로 준비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그 교과 수업 경험은 아주 중요한데요.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뭐 어느 교과 전공이든 실제 그 전공 수업을 가르치는 경험들이 정말 많이 쌓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쌓여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그 임용고사 과정에서 2차 시험에 있는 그 수업 실현을 제대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때 수업 실현 평가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학생들, 예비 교사들이 그 어떤 그런 뜨거운 열정, 정말 교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강한 그런 의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수업 실현을 하는 그런 능력, 수업 실현에서 보여주는 어떤 전문성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수업을 잘하는 사람, 잘하는 분들이 있고요.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라고 이게 물음표를 갖게 하는 그런 수업 실현자들도 꽤 있었습니다. 절대 비슷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폭이 굉장히 큽니다. 이 수업 실현에서 정말 확실하게 이 수업 실현을 잘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그 지도의 경험이 충분히 쌓여 있고 본인의 수업 지도 상황을 때로는 영상으로 촬영하고 그것들을 스스로 평가하고 또 동료 같이 임용고사 준비하는 동료들과 함께 그것들을 피드백을 주고받는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학교 현장에는 교과별로 전국적으로 보면 뭐 체육교사 어느 수업에 고수가 있습니다. 또 영어 수업에, 국어 수업에, 뭐 문학, 이런 과학, 탐구 이런 수업에 전국에서 내놓으라 할 아주 유명한 그런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그 교과 수업의 고수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관찰하고 그분들하고 대화해보는 것이 되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학교 안으로 들어가 보는 경험이 없이 그냥 대학 안에서 도서관 안에서만 여러분 임용고사 준비하고 공부하고 그냥 암기만 해갖고는 요즘 같은 시험에서 임용고사 통과하기 어렵고요. 임용고사 통과해서 교사가 되더라도
초기 1, 2년 또는 3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현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현장의 고수들, 수업의 전문가들, 뛰어난 분들, 베테랑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수업을 관찰하고 그분들의 학급 운영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실제 관찰하는 경험도 되게 중요하고요. 뭐 교생 실습 그 한 달 정도의 기간 갖고는 맛도 보기 어렵습니다. 좀 더 많은 시간들을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 안으로 꼭 들어가 볼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체육이니까 체육을 예를 들면 인성 중심 체육 수업을 정말 잘하시는 체육 선생님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선생님은 성장 중심 체육 수업, 어떤 과정 평가 중심 체육 수업, 또는 어떤 농구 수업을 정말 잘하는 분이 있고요. 배구 수업을 어떤 분은 안전교육과 관련된 체육 수업을 정말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그런 선생님들을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서 시간을 내서 찾아가서 관찰하고 물론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겠죠. 그런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찾아오는 예비교사 후배들 마다할 선배 선생님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용기를 내고 현장에 들어가는 노력, 현장에 참여하는 노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과목별로 교사 공동체 활동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체육교과는 그 대한민국 체육교사 축전이라고 1년에 한 차례씩 여름방학 직전에 뭐 대학생 입장에서는 그 기간이 아마 여름방학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름방학 그 직전에 교사 입장에서 그 기간에 대한민국 체육교사 축전을 합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다양한 수업 사례를 발표하고 각 지역별 교사 공동체 운영 사례, 다양한 어떤 평가 방법 또는 외국의 수업 사례 이런 것들을 나누고 소통하고 같이 뭐 배구, 배드민턴 이런 운동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목도 다지고 지역의 어떤 수업의 어떤 고수들, 수업 정말 잘하시는 그런 분들의 수업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토론하고 대화하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과목별로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일지 모르지만 각 그 해당하는 전공에 교사 공동체를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산에 거주한다 그러면 부산 지역에 내 전공의 교사 공동체가 무엇이는지 어떤 교사 공동체가 있는지 그런데 1년에 한두 번은 굉장히 큰 행사가 있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모여서 그 지역에 많은 교사들이 모여서 함께 소통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꼭 찾아가서 그 현장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19년 차 교사로서 후배들, 예비 교사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그런 조언들을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주제의 그런 영상들을 좀 더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